자, 개념원리책 201쪽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아무도 안 볼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찍어서 올려보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는 꽤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제 있는 교과서도 있고 없는 교과서도 있고 이제 학교 수업 때도 중요하게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 차원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4개의 수가 실수일 때 이러한 절대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과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의 차이점이 뭐냐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 우리가 위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써봤었는데, 자,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 같은 경우는 A랑 B가 모두 어떨 때, 자,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 했었죠. 양수일 때만. 반면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양수, 음수 제한 없고 그냥 실수기만 하면 항상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증명 한번 해볼 건데, 자, 증명 아주 단순하거든요. 자, 절대부등식 증명한다 하면은 보통 아이디어가 빼보기, 빼기. 아니면은 이제 부호가 모두 특히 양수일 때, 부호가 모두 양수일 때는 제곱해서 빼보기, 요런 거. 그래서 빼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 해볼 거냐면은 왼쪽 연두색 네모랑 오른쪽 동그라미를 직접 빼볼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네모 친식을 이제 뭐 해볼 거냐, 전개해 보겠습니다. 전개해 보면 그 제곱이 너무 많아서 조금 별로일 수 있는데 차근차근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식 이제 완전 제곱식 동그라미 친 부분 전개해 볼 거거든요. 자, 전개해 보면, 자, a제곱 x제곱, 자, 완전 제곱식 전개하는 겁니다. 2ab xy. 아우, 알파벳이 너무 많아. 자, 그래서 빼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빼보면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자, 그래서 남은 걸 잠깐 써보면, 자, a제곱 y제곱에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분배되니까 마이너스 2ab xy 써지고요. 자,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 써집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ay 빼기 bx, 어이구, b제곱 x제곱이라고 써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세 번째 줄 마지막 단계에서 실수는 제곱했을 때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아,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라고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등호가 성립될 때는 언제인가? 이 등호가 성립되는 순간이 바로 이 파랑 네모가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 아, ay 빼기 bx가 얼마가 될 때? 0 될 때. 아, 그래서 ay랑 bx가 같아질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증명 한번 해봤고요. 이걸 통해서 단순한 최대 최소값 구하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원리책 201쪽에 위에 있는 필수예제 21번 관련된, 자, 코시-슈바르츠 기본적인 부등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근데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아, 어차피 이 코시-슈바르츠 어차피 아무도 안 볼 거거든. 자, 필수예제 21번 보면, 자, xy가 실수일 때, 자, 요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최대값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랑 차이점이 뭐냐 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 같은 경우는 A랑 B가 모두 어떨 때만, 양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절대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XY가 양수라는 말이 없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절대 산술평균 기하평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썼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ax 더하기 by 완전 제곱, 이렇게. 자,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일 때라는 게 이 분홍색 네모친 게 4다 이거야. 그래서 4x 더하기 3y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라는데, 요 4랑 3이 뭐라고 생각해보면 되냐면, 요 파란색 동그라미랑 네모가 각각 4랑 3이다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파란색 동그라미 친 게 4, 네모 친 게 3이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자, 4제곱 더하기 3제곱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크거나 같아요 4x 더하기 3y의 완전제곱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약간 조금 그런 느낌 있을 수 있어. 뭔가 너무 쉽게 끼워 맞추는 느낌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데, 애초에 그 코시 슈바르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냥 이 정도 느낌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자, 왼쪽 파란색 25고요. 자, 그 다음에 분홍색 네모 친 게 4죠. 그러면 4x 더하기 3y의 완전제곱. 그러면은 4x 더하기 3y의 완전제곱이 100 이하인 거기 때문에 25 곱하기 3은 100이잖아. 그러면 4x 더하기 3y는 최대값이 빠람빰빰빰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이지롱. 그래서 최대값은 정답이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괄호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x, y가 양수라는 제한 조건이 있는 건 아니라서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관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한번 써보면, 코시 슈바르츠 두 분 다 이제 대단한 수학자 이름입니다. 사실 저는 수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좀 부끄럽지만 코시 수학자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계산해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친 이 5랑 12가 각각 A랑 B라고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각각.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별로긴 한데, 문제가.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한번 최소값 구해보시겠어요?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5제곱 더하기 12제곱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거 나왔다. 몇 x? 5x 더하기 12y의 완전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은 왼쪽 파란색 한번 계산해보면은 이거 피타고라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5대 12대 13이죠. 자, 그래서 13제곱 169입니다.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항상 그거나 같아. 5x 플러스 12y 13이죠. 13제곱. 이렇게. 그럼 약분되니까, 약분한다면 양쪽을 나눈 거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최소값 1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절대부등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최대 최소값을 구해보는 연습을 해봤고요. 자, 밑에 있는 470번 확인 체크로 한번 연습해 볼 건데, 두 개 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와우,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확인 체크 470번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신나신 거 아니에요? 어쩌라고? 아무도 안 볼 거지롱?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번 써보면, 코시 슈바르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A, B가 나와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모양을 써보겠습니다. 자, 하트 B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별이랑 하트가 각각 이 개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수. 그래서 지금 별이 2라고 주어지고 하트가 4로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2제곱 더하기 4제곱에,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크거나 같아 2A 플러스 4B의 완전제곱.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은 왼쪽에 2제곱 더하기 4제곱이 얼마냐? 20이죠. 20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크거나 같아 2A 더하기 4B의 완전제곱. 괄호 1번 문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을 계산해보면은 20 곱하기 10이니까 200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2A 더하기 4B의 완전제곱이 작거나 같다 200이라고 표현되니까요. 그러면 2A 더하기 4B의 최대값은 루트 200, 10루트 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은 최소값 마이너스 10루트 2죠. 문제에서는 최대값만 표현해보라고 하니까 10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 보면 숫자가 조금 심상치 않은데, 29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괄호 2번도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써보면, 자, 2제곱 더하기 5제곱에, 자,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번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크거나 같아 몇 A? 2A 플러스 몇 B? 5B 완전제곱.
자, 그래서 2a 더하기 5b 자체가 문제에서 29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빨간색씩 계산해보면 4 더하기 25에서 2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홍색 네모친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오른쪽은 29의 제곱 되겠습니다. 그럼 양쪽 29로 나눠도 부동방 바뀌지 않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은 29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다른 응용 문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471번 보겠습니다. 이 47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로도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코시-슈바르츠도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해서 코시-슈바르츠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471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직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 같은 경우는 이 전체 길이를 아마 그 A, B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비슷하게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A, 너 B. 자, 이렇게. 그러면은 직사각형의 둘레를 한번 표현해 보면은 가로 두 개를 더하고 자, 세로 두 개를 더합니다. 이렇게. 자, 맞죠? 그러면은 반지름이 2니까 지름 자체는 얼마냐? 자, 지름은 4죠. 지름은 4입니다. 4.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6이죠. 16. 그러면은 문제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6일 때 2a 더하기 2b의 최대값을 구해보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썼던 코시 슈바르츠 모양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크거나 같아. 자, 별이랑 하트가 각각 a, b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별이랑 하트가 각각 지금 2인 거고요. 자, 써보면 4 더하기 4 2제곱 더하기 2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크거나 같아 몇 a 더하기 몇 b 2a 더하기 2b의 완전제곱.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2제곱 더하면 8이죠. 8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16. 그러면은 크거나 같아 2a 더하기 2b의 완전제곱. 그래서 2a 더하기 2b의 완전제곱이 128 이하인 거기 때문에 2a 더하기 2b의 최대값이 8루트 2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직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대값 471번의 정답은 8루트 2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했고요. 나중에 더 다른 응용 문제에 대한 해설도 필요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